얼굴대 응원 단장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추대 결론 못 냈다. 대세론 속 반대도 만만치 않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물론 이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다 모여서 한 23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빼곡하게 지금 앉아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세론 속 반대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경향신문은 한동훈 비대위 일단 멈춤. 네, 결론을 못 냈다라는 점은 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추대, 형식적 절차만 남아. 네, 일단 멈추긴 했지만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다른 결의 결론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제 어떤 얘기가 됐는지 네, 제가 같이 좀 볼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해찬 최고위원 아껴 쓰니 많이 할 때가 아니다. 모든 걸 동원해야 된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판을 바꿀 힘을 가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유일하다. 최돈희 당협위원장 강감찬 장군을 아꼈다가 임진왜란 때 쓰자는 거냐. 아꼈다? 못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 입장입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필요한 건 정치 기술자인데 한동훈은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이용호 의원, 선거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태경 의원, 내려꽂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입혀져서 오히려 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찬성과 반대 이런 얘기가 결국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조선일보, 경향일보는 사실 요 사안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른 제목들을 지금 내놨죠. 그 밖에도 오늘 나온 이 각각의 조간들을 보면 일단 멈춤, 출범 관측, 등판 임박 등등의 저마다 살짝씩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까지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 당의 얼굴이냐 응원단장이냐. 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아끼자는 쪽은 응원단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선대위원장. 당의 얼굴이냐라는 거. 이거는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거다. 한동훈 활용법 이견이 팽팽하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여기서는 조관도 다 약간씩 결이 좀 달라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쪽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겁니까? 저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네. 지금 몰아가고 있죠. 과거에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네. 불출마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렸잖아요. 네. 그때도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몰아내는 쪽으로 연판장을 돌렸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몰아가기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굳혀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이견이 팽팽한 거는 반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는 내놓고는 크게는 안 하지만은 그만큼 반대가 많은 거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여당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깨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말을 듣는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이거 깰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죠. 또 하나는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 확장 아니겠어요? 수도권이나. 네. 이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강성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인데 이거 갖고 중도층 겨냥한 총선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가장 큰 게 그 두 가지고 더 큰 게 하나가 있죠. 뭘까요? 정치 초보라는 겁니다. 네, 정치 초보. 이 선대위원장은 얼굴 마담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응원단장 역으로. 근데 비대위원장은 당 대통령실과의 관계, 하다못해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지 당원들 하나하나 공천 문제라든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감독을 바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자기 뛰는 건 잘하지만은 히딩크 같은 능수능란한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서는 귤인데 네. 그걸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공무원으로서는 검사로서는 법무부 장관으로는 잘했지만은 정치라는 세계는 이게 선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무궁무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꼼수도 많고 네. 뭐 이상한 그 많은 게 정치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공무원인 사람이 네. 가서 여기 가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아. 이런 좀 불안감이죠. 그래서 왜 레셉스라는 사람이 스웨즈 운하 성공한 레셉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파나마 운하 가서 대실패를 했어요. 네. 같은데도 운하가 다른 거예요. 지형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뭐 강감찬 장군을 뭐 임진왜란까지 기다리느냐 그 다급한 마음은 저는 네. 이해는 해요. 네. 하지만은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다. 굉장히 좀 걱정이 저는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아, 네. 지금 말씀은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반댈세라는 말씀을 조목조목 주셨어요. 윤기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안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당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강감찬 장군이 오래 살아서 호란이든 외란이든 다 막아내면 제일 좋은 거죠.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몰라도 아마 제가 한동훈 장관 입장이라면 차기 대선도 뜻이 있지만 여의처럼 차차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정치적 길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소모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미 이제 그 비대위원장 맡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차별화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 정책적 차별화도 아주 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벌 유죄 정책, 네. 이분은 사회보장적 측면 강화 네. 이런 쪽으로 모든 부분에서 차별화가 된 상태에서 비대위를 맡았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관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들어가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이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레임덕을 초래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권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당과 당정은 딜레마가 좀 있네요. 한 배이거든요. 한 배 내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말처럼 이렇게 차별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차별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미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장관이 처한 이 상황이 네.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비대위원장 오게 되면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대로 간다는 몰라도 네. 제가 추측컨대는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여지가 있어요. 민주당도. 예를 들면 김부겸 비대위가 들어선다 그러면 네. 한 장관과의 대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저는 당이 한동훈 장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선대위원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아니 한 장관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개인적으로 한 장관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장관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생각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근데 한 장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당에서 전폭 지지해야 한 비대위장 맡을 것. 네. 아까 저희 일면 속에서 잠깐 봤었죠.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만 한동훈 장관이 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입니다. 연석회의가 끝난 다음이 아니에요. 앞두고 한 얘기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좀 묘합니다. 사실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경호 위원님.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맡을 거니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가 또 하나가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전폭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조건을 난 걸 거니까 이거 아니면 웬만하면 나 좀 맡기지 말아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개 중에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네. 그동안의 행보가 그러잖아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부하 검사와의 평생의 관계. 네.
법무장관 올라올 때까지 법무장관 되고 나서 국회 가서 뭐 말싸움 해가지고 팬덤들로부터 박수 받고 이건 별개 문제예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윤 대통령이 해 하면은 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다. 무슨 얘기냐? 한동훈 하면 뭐예요? 윤 대통령의 아바타. 또 검찰 사단이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맡아? 비대위원장이 뭐죠?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지명직 당 대표예요. 더군다나 선출직이 아니고 그 얘기는 누가 지명을 해요? 당원들이 천만의 말씀. 지금 뭐예요?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다가 세상에 아니 일반 시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여론이 많아요. 아니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금융의 아주 고도의 영역 전문적인 영역조차도 검사가 왔잖아요.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더니 검사가 가지 않은 곳이 없더라. 그것도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탈색이 되고 다른 경력을 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전까지 아까 윤영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만 가리는데 오로지 모든 걸 바쳐온 검사들이 다른 영역까지 가서 다 차지하는 이게 지금 윤 대통령 정부의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마저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된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팬덤층, 한동훈의 팬덤층은 무조건 박수를 보내겠죠. 그러나 아까 윤 대표님이 지적하신 중도를 끌어들이는 외연을 확장하는 거 이거에서 이게 먹힐 카드일까. 그런 점을 지금 아마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여권 내 정무적인 파트에서는 네. 끝까지 아마 제동 내지는 충원을 하는데 그게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결론 한동훈 본인의 선택은 이미 물 건너 간 거다. 네. 떠받들여져서 아마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떠받들려져서 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추대가 돼서 전면에 설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본인 의사는 하고 싶은 걸까 안 하고 싶은 걸까를 여쭤봤는데 그거 상관없다가 답이셨어요. 윤기철 위원장님. 몇 가지 좀 제가 말씀 보태려고 하는데 네. 일단 대통령의 의중대로 비대위원장이 지명될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명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언론들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뜻이 어떤 것에 대해서 추측성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네. 그 자체가 이제 지명에 따라서 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 중립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아바타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상당히 이미지가 닮은 건 맞죠.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 수석도 하시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만 이력을 보더라도 이 아바타라고 저희가 평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색깔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같다고 해서 이제 아바타라는 평을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아바타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용산 의중으로 모는 건 프레임 씌우기. 아까 용산 의중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 차출 비판에 반박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경우 이를 마치 용산의 의중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용산 의중이 아닌데 왜 의중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 의중 따르기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쪽에서 용산 의중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비판한다는 건 아니 나는 비대위원장 하고 싶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쪽이 더 맞는 정답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모든 움직임이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연석회의라든가 중진회의, 원로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용산의 그런 의중이 개입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카드를 받아들이는 게 그 앞으로의 정치 인생과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차기 총선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인데, 과연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한동훈 장관한테는 맞는 선택지일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용산과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기 총선 구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전두환 노태우 관계가 아마 그 영화를 본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를 여쭤보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윤영걸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안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뭐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로 봐요. 예. 저는 대통령 뜻이 있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거다. 예. 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죠. 예. 저는 그 윤 대통령의 윤심이 지금 많이 개입된 건 사실이거든요. 김기현 대표 나갈 때도 네. 계속 그 혁신위원장 얘기할 때도 시간 끌다가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바로 나갔잖아요. 지금도 그 국민의힘 연석회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그거 끝나고 바로 또 한 사람이 또 대통령실 가서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심이 지금 작용을 많이 했고 하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네. 승리냐 패배냐 성패의 가름길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홀로서기 네. 윤 대통령에게 차봐라 이거가 하느냐가 저는 성공 여부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용산시키는 거 프레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용산하고는 완전히 갈라서야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미지가 그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할 거를 생각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차별화를 위해서 용산 의중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바타 이미지, 네. 황태자 이미지로는 무슨 발표를 하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장,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든지 누구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윤심 말이 나와서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네. 홀로서기 차별화에 대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공식 일정도 무산하고 안 갔잖아요. 네. 그런 거 일부분이다. 그래서 제2의 6.29 선언. 네.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때 전두환 대통령이 하고 뭐 상의했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직선 제거 수용하면서 네. 대선 후보로 가서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잘하려면은 윤 대통령하고의 홀로서기 네. 그 시험대가 뭐냐? 이달 말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저는 1차 시험대라고 봐요. 아, 네. 지금 6.29 선언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말씀처럼 어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사실 공개 일정이 있었어요. 어제 같이 볼까요? 네, 공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저희 일정 문자 취소된 거 있었죠, 법무부. 네, 법무부에서 알림이 왔었어요. 원래는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관련한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차관 참석으로 변경이 됐다. 기자들이 왜 변경됐습니까? 물었더니 원래 차관이 종종 참석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또 일정이 있어요. 네, 10시에 국무회의도 있고요. 오후 2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도 있습니다. 일단 일정 예정대로 소화할 듯.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따로 뭐 취소됐습니다라는 공지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적긴 했는데 윤기찬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일정 소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소화 안 하면 이상하죠. 저것은 국회에서 있는 일정이잖아요. 네. 하나는. 그리고 국무회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고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마을 변호사 뭐 기념식 그 행사는 이전에도 차관이 참석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본인이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 결심이 아직 안 섰겠죠. 결심이 섰다면 그럼 오늘 일정을 제기한다는 건 어제 결심을 세웠다? 아니 그거하고 그런 다르죠. 식이었다? 이것은 이제 이건 소위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자들 질문에는 제가 볼 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원론적인 근데 대답만 할 법사위 것이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물어보지 않을까요? 당내 문제인데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면 부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법무장관의 업무와 관련된 네.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당내 문제라서 저는 묻지 않을 걸로 보이고 기자분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질문을 하겠죠. 네. 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것으로 보이고 한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본인이 쓰지 않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그러면 네. 저렇게 당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기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죠. 대통령 요구가 만약 결정됐다면 이미 결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 의중이라는 것이 네. 하든 안 하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언론도 억측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추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확인된 객관적인 근거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묘합니다. 일단 국무회의에 가면요. 윤 대통령을 만납니다. 국회에 오면요. 윤재옥 대표 대행도 있고요. 다른 기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아까 당내 문제인데 물어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 입장에선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 공석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여지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이 지금 한 장관이 예정대로 소화를 할지 소화를 한다면 소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가 오늘의 또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